보수정에서는 배신자, 변절 이런 격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신자, 변절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이해운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 시절 우리 당의 서초구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요. 예. 최근까지 당협위원장을 지내면서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에게 당협 교육용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으로 당의 지원을 받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단물을 빼먹은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 그분의 이 성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많은 분들이 더더욱이 분노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늘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놀랍지 않지만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랍습니다. 예. 등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해운 전 의원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결국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합니다. 거국 내각은 보통 정권 말기에 레임덕 국면에서 등장하는 유화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이런 파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해운 전 의원을 즉각 제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일제 부역과 다름없다라는 격한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은 이해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설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며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해방 후 70년 만에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낸 것은 요란했던 친일 청산의 산물이 아니라 도요타를 뛰어넘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약진 덕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해운 후보자를 요란하게 배신자로 낙인 찍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수 진영이 내놓는 경제 비전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는 점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 본인의 소신과 대통령의 뜻이 충돌하면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운 후보자에게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소신대로 예산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 소신을 받아들일 배포가 있느냐에 따라 이해운 후보자의 이번 선택이 옳았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 논란을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낭비 재정을 막아내고 자신의 역량을 직접 증명해 보십시오. 반대로 대통령에게 아부하거나 그 정권에 부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까워도 정치인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해운 후보자를 향해 가차없는 비판을 퍼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이해훈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5대 이슈, 구조적 이슈, 인구위기, 기후위기,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이 5가지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그런 블랙 스완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럴 때야말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오늘 태어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부처입니다.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멀리 보는, 미래를 길게 보는 기획예산처, 그리고 기동력 있는 민첩한 기획예산처, 그리고 권한은 나누고 참여는 더 늘리는 기획예산처, 그리고 그 운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획예산처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들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기 오늘 매일 오늘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내일 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하나 할게요. 또 길에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데 수고 많으셨어요. 국민의힘 출신 이해운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호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관련 이 후보자의 과거 언행을 두고 사과 요구 등 내부 반발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진보야당은 국민을 배신한 결정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사 발표 직후 이 후보자를 제명한 국민의힘은 격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했다, 정치적 도의를 저버렸다 등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보수 진영의 분열과 경제 실패 물타기를 노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운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퍼펙트 스톰에 빗댔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전남 무안을 찾았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민주당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2차 종합특검을 연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빙자한 민주당 하청 수사의 결정판이라며 편파적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보수진영 출신인 이해훈 전 의원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한 정치인으로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거친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파격적인 야권 인사 발탁에 대해 청와대는 통합과 실용이란 대통령의 국정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이고요.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정무특보의 육선 중진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전 의원 발탁에 국민의힘은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현역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현 정권에 부역하던 행위를 자처해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적 인사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 적재적소 인사를 제명 조치로 화답한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